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열풍 속에 채굴에 쓰이는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가격은 뛰었고 카드를 노린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의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주 평동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와 아파트 수 감축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동안 안정세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홀덤펍이라고 불리는 고위험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전남에서는 순천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사흘 새 2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월요일 하루 확진자가 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상무지구에 있는 홀덤펍이라 불리는 카드게임을 하는 술집의 종사자들입니다. 카드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으로 광주 지역에는 홀덤펍 89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 있는 18곳의 홀덤펍을 긴급 점검해 봤더니 1m 간격을 두게 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긴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곳인데 게임하는 그 손님 숫자도 좀 있었고 또 사람들 간의 간격을 지키지 않은 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방문자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확진자가 20명에 이릅니다. 전남에서 하루에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40일 만입니다. 의료기 체험장 83개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이번 주까지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선적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당분간 확진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조선대 교수 1명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로로 확진됐는데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류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원칙을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발전에 기여,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 보장, 공동주택 세대수의 감축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30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축 아파트의 높이를 30층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34층 아파트를 짓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약속을 제도화하려면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채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는 품귀 현상에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래픽카드를 노린 절도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달 19일 이 모텔의 한 객실에서 황당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성능 PC가 설치된 객실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던 20대 숙박객 A씨가 컴퓨터 안에 있던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도난 사실을 모르고 컴퓨터가 이상하다고만 느꼈던 모텔 사장은 손님의 신고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껍데기는 모르잖아요. 안에서 빼갔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PC방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광주 북구 일대의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어치의 그래픽카드를 훔쳤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그래픽카드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절도 대상이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보니 국내 채굴장에서 웃돈을 줘가며 쓸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공급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채굴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면 돈이 되겠다 하니까 많이 사가는.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이나 조립 PC를 파는 소매상들은 울상입니다.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컴퓨터 가격도 덩달아 높아져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이거 하나가 60만 원 이렇게 아니면 얼마 되니까 한 세트 컴퓨터를 사려면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한 거죠. 암호화폐 광풍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함과 동시에 PC 생태계마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곡성의 한 국도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길을 잘못 든 운전자가 편도에서 차를 돌려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차량 2대의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아침 6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BMW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고 BMW 운전자인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BMW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과 역주행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지점 직전에 있는 갈림길을 놓친 BMW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했고 지하차도를 지나 구분기를 역주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 상대 차량이 달려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면 스피드 자국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표면에 나타나는 자국을 스피드 마크 자국이라고 하는데 서로 간의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엉뚱하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한 노후주택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 2명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택 구조물에 깔려 숨진 건축자재 납품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무너진 건축자재가 목과 배 사이를 압박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붕괴 지점과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오늘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도의원을 선출하는 고흥과 순천 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간절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의원을 뽑는 공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준 후보와 무소속의 정순열 후보. 두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논밭으로 섬으로 바쁘게 발품을 팔고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되면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만나려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만이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전남 도의회에 가서 우리 집권 여당의 힘으로써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전남 도당 위원장이신 김승남 위원장님과 함께 3위일체가 되어 온신의 힘을 다해 우리 지역 현안 사항들 풀어내겠습니다. 무소속의 정순열 후보는 오랜 의정 활동의 경험만이 1년여 잔여 임기 동안 지역 수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흥 번영을 향한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기 위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세월에 힘입어 갈고 닦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 있게 걸판지게 한번 보이고자 합니다. 도의원을 뽑는 순천 제1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춘옥 후보와 무소속의 주윤식 후보는 막판 선거운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순천 지역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려진 긴급조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지역 최대 쟁점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재보선에 쏠린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오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지역 재보선 후보자들. 이들의 승패를 가를 본투표가 고흥과 순천 43개 투표소에서도 잠시 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석이 된 전남광역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새로운 당선인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경험했다며 공공병원 확대와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백신 휴가 보장과 상병수당을 도입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저녁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미얀마 사태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회원도시들이 미얀마 국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추모 기간에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 추모관을 4.16 재단에 연계해 운영하고 각급 학교들도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권, 평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가락 끝과 박찬호의 눈의 싸움입니다. 풀카운트. 타격합니다. 투수의 들어갑니다. 1루주자 1루 통과 3루까지 무사주자 3루 1루.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외야로 가는 타구. 좌익수 중견수 좌익수 기다려서 잡았습니다. 3루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천준의 생타점 선취점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감독의 작전이라든지 타구 오른쪽 탐장 넘었습니다. 3점었던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 4번 타자 최영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팀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선에서 좋은 역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타구가 깊숙하게 펜스까지 갑니다. 김호령 빠른 발로 2루까지 성큼성큼 달립니다. 공연결 2루에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좌중간 깨끗한 안타가 됩니다. 천준의 안타. 기아 타이거스가 한 점 추격합니다. 주고 타격합니다. 센터 쪽에 빠져나가는 안타. 2루주가 3루 통과 홈으로 3루 통과 하면서 세입니다. 원투 카운트. 떨어지는 공을 타격합니다. 왼쪽 좌익수 빠졌는데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칩니다. 2루주가 3루 통과 홈으로 그리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역전 기아 타이거스. 거의 타수거든요. 감이 좋으니까. 유격수 이동합니다. 유격수가 잡고 1루
영암은 마한 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한 곳인데요. 영암 고분군에 있는 마한수장의 무덤에서 인골이 일부 확인돼 영산강 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40호인 전남 영암군 옥야리 고분군입니다. 30여 기의 고분군이 모여있는 이곳은 4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마한 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입니다. 영암 옥야리 고분군 시굴 발굴 조사 결과 봉분 내 무너진 옹관묘 틈새에서 마한시대 고대 수장의 인골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대퇴부와 관절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옹관묘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DNA 분석 등을 통해 사망 당시 나이와 성별은 물론 영양 상태와 질병 등 고대인의 유전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옹관에서 출토된 인골은 대퇴부와 골반으로 추정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대 영암인의 실체를 훨씬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옹관묘 안에서는 인골과 함께 토기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한 봉분 안에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 등도 확인됐습니다. 이 옥야리 고분군은 30여 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정밀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마한 문화의 성격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암군은 1500년 전 마한시대 인골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6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흑산공항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의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대신 신안군 지도 선도갯벌 5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이며 환경부가 해수부와 대체부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총괄협의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국립공원 해제가 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착공은 불투명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광양만권 업체들이 환경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달 특별 점검을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에 있는 20개 업체에서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훼손된 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하거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 사항이 중대한 2개 업체는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올해 설명회는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채용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국전력 등 빛가람 혁신도시 13개 기관과 전국 100여 개 공공기관들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설명회의 장점을 살려 자기소개서 작성과 진로 적성 검사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농가 등에 농가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로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낮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포근한 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꽤 쌀쌀합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또 해가 떨어진 이후로도 기온이 가파르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저녁에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봄 외투를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잠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게 치솟았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
도입됐고요. 또 국내 미세먼지도 잔류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도 꼭 챙겨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영상 20도를 웃도는 낮 기온에 비해서 아침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담양에서는 2도 안팎, 그 밖에 전남 내륙에서는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는데요.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 모두 낮 기온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순천에서는 9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